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는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해봤고 오늘 또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인데요. 무제한 질문을 받는 끝장 의견을 하겠다라고 한 거 보면 대통령도 뭔가 그 전에 기자회견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이제 임기도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와 있고요. 그 동안에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정 성과도 있었고 또 때로는 국민들이 또 우려하는 일도 또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국민들께 보고 드리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감 없이 진솔하게 아마 대화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좀 메시지가 잘 나와야 할 텐데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 대통령이 좀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뭐 친윤 의원으로 분류가 되시고 이제 아마 소통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아서 좀 느끼시기에 어떤가요? 좀 대통령도 이 상황을 좀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뭐 늘 우리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네. 이 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역대 지도자,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중에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국민들과 또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셨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 전화번호도 아주 안 바꾸셨잖아요. 예. 소통이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네. 발생한 문제가 소통이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끊임없이 소통하시니까 늘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요즘 발생한 문제는 소통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과 네. 계속 네. 통화를 하고 하다 네. 보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좀 밑자락을 깐다 이런 말이 써야 될 것 네. 같은데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이 없다면 이거는 제2의 개사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정치 지도자 특히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크죠. 네. 정치 지도자들이 그 어떤 정치 현안을 평가할 때 이 어휘의 이 구사도 좀 신중해야 됩니다. 개사과라고 하는 자체를 너무 이 정치 현실을 희화화시키고 또 너무 이 소위 말하면 형이 하학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인데요. 이미 민주당은 어떤 말씀을 하든 어떤 대화가 나오든 간에 이걸 부정하고 그들은 오로지 대통령을 흔들고 또 이 며칠 후로 다가와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극복하기 위한 이러한 이 목적으로 정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이게 실적 진실을 밝히고 대통령의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당내 일각에서도 좀 조심스럽지만 특검법을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도 이제 당내에서 어떤 입장이 완전히 조율되지는 않다 보니까 네. 대통령이 지금 상태의 특검은 안 되지만 약간의 뭐 중립적인 특검 추천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내놔야 여당도 좀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출처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특검은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만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들이 특검을 할 사안이냐. 특검은 실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인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2년 가까이 여러 명의 검사들이 붙어서 수사를 해왔는데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없는 겁니다. 네. 정치적인 이유로 이 누구를 망신 주기 하고 또 그다음에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하는 이 목적이 분명한데 여기 어떤 특검을 우리가 받자고 하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뭐 특별감찰관 이런 문제는 국회가 합의해서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대통령실을 보고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물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 링크를 풀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국회 의원들이 당에서 국회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좀 강조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통령 담화 하루 앞두고 당내 중진들과 연쇄회동을 가졌는데요. 어제 혹시 모임에 참석하셨나요? 네, 저도 어저께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예, 3사선 모임에 가신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뭐 변화와 쇄신 뭐 이런 걸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어제 좀 그 만나셨을 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어저께 우리 3선, 4선 의원들께서는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가감 없이 진솔하게 의견들을 개진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 대다수가 네.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현안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쪽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게 여기서 하기가 적절치가 않아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현실에 대해서 우려를 당정 간에 이런 이견이 또 엇박자가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데 대해서 의견의 일치가 있었고요. 대다수. 그래서 오늘 이후에 아마 이 당 지도부가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 입장을 표명할 것이고 기다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제 뭐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당정 간에 좀 갈등이 계속 드러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좀 컸군요. 네, 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예. 네. 한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친한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어떤 대외 활동 중단. 근데 보면은 네. 여기에 늘 전제 조건이 붙는 게 뭐 외교 일정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식의 전제가 붙잖아요. 근데 뭐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은 외교 활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좀 친한계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저는 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에도 국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격이 있듯이 네. 국격이 있고 대한민국이 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부상해 있는데 정상 외교가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 또 그다음에 또 참석해서 또 맡아야 할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라.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을 전부 다 하지 말아라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이건 스스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다만 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조금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좀 활동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뜻을 따르는 게 맞겠죠.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야당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합시해서 대통령의 배우자를 일치적인 그 활동을 하지 말고 사실상 유폐하다시피 활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뭐 야당의 논리에 좀 편승해서 네, 당내에서 그런 얘기 네, 나오는 것은 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들이 영부인들이 네. 하지 않았던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하신다면은 비판받고 하지 말아다 자중해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가 과거의 영부인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또 활동도 작거든요. 예.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우리 바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단독으로 타지마할을 다녀가셨어요. 네. 또한 청와대에서 국내 10대 재벌 총수들이죠. 이런 분들을 불러놓고 뭐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처음에 지적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러한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다만 선거 과정에 뭐 있었던 일들 또 녹취록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또 때로는 왜곡된 것도 많잖아요. 최근에 명태균과의 카톡 대화록이 유출돼 가지고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보면 앞뒤를 다 확인해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부들 누구도 자기 남편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해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기 친오빠가 이 문제에 개입해서 저게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항의를 받았다면은 네.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설명해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편집해가지고 이 여사를 마녀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남편을 비하하고 남편을 무식한 사람으로 대통령인 남편을 이런 이 소위 말하면 이 배우자로
이렇게 폄훼하기 위해서 악용된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딱합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그 보통 이제 설명을 할 때 보면 전임 영부인과 좀 비교해서 말을 많이 하셨는데 좀 바꿔서 또 여쭤보면 김정숙 여사의 문제는 그 당시에도 언론도 많이 지적을 했고 국민들도 문제라고 인식한 사람이 꽤 많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훨씬 심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예.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이 과도하게 이 공격을 당했느냐 네. 실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공격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후보가 아니라 후보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배우자를 공격하고 또 대통령 취임 후에도 대통령께서 특별히 무슨 과거의 대통령들처럼 뭐 이 논란거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또 배우자를 이런 식으로 공격해대면은 어떤 사람도 성할 수가 없다. 네. 사적 대화를 그래서 공적 영역이 아니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한 대화가 아니라 사적으로 대화한 것을 녹음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흘리니까 물론 그런 사람하고 당신이 왜 그런 사람하고 교유했느냐 왜 대화했느냐라고 질책하면은 받아들여야겠죠. 네. 그렇지만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공격이 좀 너무 과도하다. 네. 명태균 씨 논란은 좀 뭐 잊을만 하면 민주당이 또 추가 녹취 공개하고 뭐 계속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녹취 공개 이후로는 그냥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대통령이 그때 공개됐던 전화통화 상에서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얘가 얘기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은 공천 개입 증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는 표현은 등장하다 보니 대통령이 좀 당에 뭔가 전달은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 공천 개입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문재인 정부 때 울산시장의 공천 개입 네. 이런 것이 공천 개입입니다. 예.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개입했습니다. 예. 경찰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렇듯 대통령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정당의 공천에 개입할 때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 대화에도 보면은 이 선거를 뭐 도운 것은 사실이라고 지금 알려졌 도움이 됐든 안 됐든 명태균이가 선거에 자기는 도왔다라고 주장하고 소통을 해왔는데 예. 덕담 자원의 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당에서 뭐 가지고 왔대. 나는 그렇게 나는 내 입장을 전달했다. 이거 아닙니까? 대화 내용이. 이걸 가지고 마치 공천 개입됐다.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좀 너무 좀 과도하다. 특히나 당시에 당 대표는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예. 네, 윤상현 그렇죠. 공천관리위원장도 모두 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은 그 이번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으로 네.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진짜가 뭔지를 좀 궁금해서 네, 여쭤보는 말씀하시죠. 건데 네. 한 매체가 공개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는 계속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천 개입을 네. 폭로하고 싶어하고 이준석 의원은 결국 김건희 여사는 그랬는데 한동훈은 받지 않았다는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러면서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대화 녹취가 공개가 됐거든요.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이번 총선 때도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주려고 노력을 좀 했고 그걸 막은 게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돼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노력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제가 모르는 적에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러면 뭐 두 분 사이에 뭐 우리 한동훈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께서 대화를 하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아는 한 없었습니다. 없었고 김건희 여사의 개입 네. 시도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네. 그 내용도 보면 그렇잖아요. 당시에 우리 당은 시스템 공천한다 해가지고 경선이 원칙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했고요. 예. 대다수가. 네. 그러니까 그 뭐 부탁을 하고 하면은 입장이 난처니까 경쟁하라는 뜻에 가서 경선하라는 뜻이 경쟁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졌고요. 예.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은 당사자들이 느낄 수 있는 뭔가 시그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당사자들 어디에도 없잖아요. 두 번째로
칠불사 회동 다음 날 통화 녹취록이던데요. 예. 그들이 뭔가 정치 공작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실패한 건지 모르지만은 공작거리조차도 없던 거 아니에요. 왁구를 짠다고 했는데 일본 말로. 예. 저는 그런 표현이 참 등장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런 말까지 오고 가나. 왁구라는 말이 뭡니까? 저도 정말로 생소하고 오랜만에 네. 들어보는 이야기던데 예. 그들이 뭔가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공작을 하려다가 결국은 중단을 한 건지 실패한 건지 모르지만 그것에 불구하다 평가할 가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공관위원으로서는 전혀 뭐 이렇게 없습니다. 느끼신 네. 바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만약에 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께서 만약에 부탁을 했다면은 부탁을 받았다면 부탁을 또 전달했다면은 하다못해 김영선 의원을 컷업을 시켰겠느냐. 컷업을 시켰다면 제가 못 해준다면 적어도 위로를 한다든가 양해는 구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흔적이 네. 있습니까? 한번 예.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2022년에는 당시 대표로서 재보궐선거 공천을 한 사람이고 2024년에도 이제 칠불사 회동 등등해서 이제 네. 엮이니까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걸 이준석 탓으로 돌리냐 이러면서 말미잘도 이거보다 대응 잘하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네. 신조어도 잘 만들어내시는데요. 예. 어느 누구도 이준석 대표 탓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가까운 관계인데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잖아요, 실체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가지고 마치 이 김건희 여사가 이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도한 주장이고요.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이런 공천 부탁을 하려다가 안 되고 실패하니까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서 정치 공작을 하다가 이게 결국은 거리가 안 되니까 네. 실패한 공작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공작을 도모하다가 실패를 맞았습니까? 하니까. 거기 통화 내역 보면 왁구 짜다가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 말로는 네. 프레임을 짜다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 얘기로도 좀 질문 네.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원래 11월은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위기의 달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오히려 지금 정부 여당의 위기의 달이 되는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이걸 좀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가 궁금한데 일단 오늘 기자회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네. 우선 민주당이 뭐 일각에서 정부 여당의 위기라고 하는데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권을 맡는 순간부터 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늘 살얼음판을 걷는 이런 느낌으로 위험 요소가 도체에 도달해 있는 거죠. 예. 국가의 뭐 경제 문제라든가 외교 안보든 모든 문제에서 늘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1월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네. 그건 뭐 이 민주당이 굳이 계속해서 이러한 위기를 우리에게 씌우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프레임, 그다음에 뭐 특검이니 뭐 이게 특감이니 또는 그 외에도 요즘 임기 단축이라는 게 결국은 탄핵이라는 말을 하다가 좀 역풍이 불 것 같은 보니까 다시 탄핵은 빼고 임기단축 개헌이니 또 네. 스스로 하야하라. 이거 암말 대잔치 하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이제 그런 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 여당은 국민들에게 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 위기도 잘 극복이 되고 네.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좀 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또 편안히 살아가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로 결국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내 갈등도 좀 수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보면은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비판글 올린 작성자 이름이 한동훈이어서 이걸 가지고 이게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이다 뭐 한 유튜버가 주장을 하고 당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 법적 대응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은 아마 실명으로 글을 쓰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데 제가 봐도 설마 우리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이 예. 그런 글을 썼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당 지도부가 당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서 이러한 우리 당원의 여론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색출을 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인적 사항을 도용했든지 네. 개인 정보를 예. 또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했든 간에 이것은 밝혀서 이런 것들이 당내 갈등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자꾸 보수가 분열하는 듯한 모습 보이는 거 있잖아요. 친윤 네. 친한계가 좀 반목하는 것 같은 거. 네. 근데 좀 이제는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서. 맞습니다. 예. 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네, 많은 말씀 대화도 나누셨어요. 있었고요. 네. 저도 자꾸만 뭐 친윤 친한계 하는데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처럼 이렇게 이 패를 지어 가지고 맹목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휩쓸리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 그게 부족하다고 오히려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네. 우리 당 108명의 의원들 대다수가 사람 중심보다는 그다음에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현안을 놓고 각자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정책이라든가 현안 중심으로 이 의견이 좀 갈린다. 네. 그러면서는 이게 건강한 정당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처럼 오직 뭐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우리 국민 각자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생각이 다소 다른 것은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시끄럽고 분열된 모습 같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또 뜻이 또 이 국익이라고 하는 또 민생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들어가게 되면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이 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